건 원래 집권 세력의 잘잘못을 판정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사실 이 집권 세력이 지난 3년 동안에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은 야당이 선거에서 설 땅이 원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집권 여당은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도 성과를 낸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이 현명하신 이 성북구 유권자들께서 올바른 심판을 내릴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경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3년을 보내시면서 경제 생활이 어떻게 점점 나빠졌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추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은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과도한 최저임금의 인상, 노동시간의 단축 이러한 것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왔습니다. 여기에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경제 주체들의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지탱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사람들이 철주머니 무슨 얘기를 갖다 하려고 그러냐면은 마치 경제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미 작년 말에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중에서 아주 가장 낮은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성장도 어렵게 12월 달에 재정을 동원해가지고서 만드는 성장률인데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서 지금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에 대한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간 산업들도 지금 뭐 적자로 다 헤매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미숙한 판단으로 탈원전이라는 걸 갖다 선언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동안에 참 투자 기업으로 내오던 한전이 갑자기 적자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 아무런 방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빚은 이 경제의 어려운 상황은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제 경제 코로나가 진짜 닥치게 되면은 진짜 본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하면은 우리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이 정부의 경제 운영에 실적으로 봤을 적에 과연 이 정부가 진짜 앞으로 부닥칠 경제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우리는 이걸 갖다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정권을 가리켜서 매우 무능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금씩 이벤트성의 행사는 잘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된 정부가 바로 이 정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총선을 이겨가지고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을 완전히 감출 수 있느냐는 이런 노력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총선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번 총선만큼 법정에서 심판을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한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총선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다 법의 심판을 받으려는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 총선만큼 청와대 돌격자들이 많이 출마한 선거가 전혀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20대 국회를 보셨죠? 여당이라는 20대 국회 여당은 완전히 거수기 여당입니다. 청와대가 뭐라고 명령을 하면은 그거를 수행하는 것을 아주 가장 큰 임무로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이러한 정당에 다수를 주면은 다음 21대 국회가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은 우리가 불보듯 뻔히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지금 현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그 사람을 검찰총장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법무장관을 임명하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비리 사태가 드러나서 검찰이 그거를 수사하게 되니까 한 달 만에 그 법무장관을 물러나게 했는데, 그 물러나게 하는 까지는 좋았는데, 다시 말해서 그것도 국민의 힘에 의해서 물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국민의 마음에 의해서 이미 탄핵이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너무나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검찰의 인사라는 것이죠. 5개월 전에 가장 훌륭한 인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5개월이 지나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검찰을 다시 또 뒤집어 놨습니다. 이것이 현 정부가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그 이튿날 당장 지금 행정부의 지금까지 해온 모든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도 미래통합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은 사람의 본능에서 나오는 대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는 이 경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질서하에서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성북구에서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입후보하신 이 두 후보를 꼭 당선을 시키십시오. 한 분은 전문적인 의료인이고 한 분은 우리나라의 이 파탄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자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정태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산자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 전문성을 가진 이 두 후보를 갖다가 꼭 당선시켜서 우리나라 미래를 참 바로잡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어 주실 거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1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 참패를 당하게 됐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엄정한 경제 현실을 극복하고 자유민주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굳건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서울시 유권자들께서 또 한 번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성북 가불 두 지역에서 두 후보를 미래통합당의 후보를 꼭 당선시켜서 국회에 모시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경제도 성공가 아까야 갑니다. 서민경제도 성공가 아까야 갑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용인 선대위원장님께서 서민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침에 오늘 제가 석계역에서 아침 인사를 하다 들어왔는데 제 슬로건이 심판 서민경제 파탄 가만두면 더 망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출근하시면서 서민경제만 파탄이 됐냐.
지금 온 나라 경제가 지금 파탄 지경이다. 그러면서 저의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꼭 바꿔야 된다. 바꾸는 길만이, 심판하는 길만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얘기를 우리 성북의 유권자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민심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문심이 이 민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기동민 후보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경제가 이렇게 부러져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경제 상황, 성장률, 생산성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올리면 되지 왜 한꺼번에 19% 올렸다가 10% 올렸다가 나중에 어려워지니까 2% 올리고 이런 정책들을 도대체 왜 하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한국 경제의 지금 어려움을 얘기를 했더니만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제가 그 전에 뭐가 그렇게 심각했느냐? 이전에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부 때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정권을 잡았으면 정권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정책을 끌고 가야지. 그러려면 뭐하러 정권을 잡냐?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 기동민 후보가 그 이번에 포스터에 보면 역시 최고가 필요할 때라고 자기 자칭 최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과연 최고라는 사람들이 경제의 실정과 거기에서 기초한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릴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에 따른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를 줄여가는 정부가 되고 실제로 산업적 특성이나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52세간제 다 적용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고통받는 것은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 그리고 경쟁력을 잃어버린 기업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꿔내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런 속에서 사실은 코로나19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 금융 이런 정책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사실 강원도로 가셔야 될 일정이어가지고요. 이번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이 서민 경제를 파탄시킨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이들의 정책 구조를 우리 미래통합당이 중심이 돼서 고치는 그것이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곳 성북 가불에서 특히 여기가 지난 강성재 의원님이 96년도에 당선됐을 때 그 당시 신한국당이 일당을 했고요. 2008년도에 성북 가불에서 12년 만에 당선됐을 때 그 당시에 과반 의석을 얻었던 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하고 한상혁 후보가 동반 당선돼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과반 의석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이곳에서 확실한 승리를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방송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